그 시로 얘기했을 때 묘시예요. 그러니까 묘시에는 대장경락 유주시간이라서 보통 장을 비우고 묘시 다음이 이제 진시거든요. 그래서 또 진시에는 배를 채우죠. 네, 안녕하세요. 비워야 채우기 때문에 먼저 비우는 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도 이제 그 배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 장기 5장 5부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이제 더해진 그 두 기관을 합쳐서 12개의 경락이 24시간을 2시간씩 우리 몸을 흐르고 있다. 그리고 특히 간 경락 유주 시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여기 폐 대장 경락이 이제 유주하는 시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시간들이 해당하는 시간에 이제 그 장부에 관련된 또 어떤 기능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위경락 유주 시간에는 밥을 먹는다. 근데 그게 이제 진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그 진지의 진자랑 진시의 그 진자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같은 발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시간대. 그래서 진시에 이제 아침밥을 먹는다. 그리고 또 이 폐대장 유주 시간 중에 폐 유주 시간, 그 다음에 대장 경락 유주 시간이 있는데, 대장 경락 유주 시간에 또 화장실을 가기도 하죠. 거기에 시간대가 이제 오전 5시 반에서 이제 뭐 7시 반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축인묘 뭐 진사오미 이런 그 시로 얘기했을 때 묘시예요. 그러니까 묘시에는 대장경락 유주 시간이라서 보통 장을 비우고 묘시 다음이 이제 진시거든요. 자축인묘 진. 그래서 또 진시에는 배를 채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이제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보통 그 묘시에 이제 화장실들을 많이 가게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들레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이제 들레는 이제 사람 나이로 90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90대로 치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증상들이 보이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90대에 이제 노인이 병원에 온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있대요. 이제 첫 번째는 어, 자기 발로 두 발로 걸어서 오는 노인,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지팡이를 짚고 오는 노인, 그리고 그 마지막 90대 노인은 휠체어를 타고 오거나 아니면은 다른 보호자한테 이제 업혀서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어, 그러면 자기 발로 이제 걸어서 화장실을 못 가는 경우도 있겠죠. 어,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자기 보행이 이제 어려운 경우에는요. 저희 들레도 제가 이제 걷는 것을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들레는 이제 저랑 들레는 이쪽 체질이잖아요. 이쪽 체질에 두 체질이 있다. 양 체질이 있고 체질이 있고 저쪽 체질에 두 체질이 있고 여기도 양 체질과 체질이 있다. 이쪽은 이쪽끼리 음식이 호환되고 성격 사고방식도 비슷하고 저쪽은 또 저쪽끼리 그러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 체질인 경우에는 이제 요게 실버는 사해주고 골드는 보해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진인 경우에는 이제 사해주고 저하인 경우에는 보해주죠. 근데 저랑 들레는 간 기능, 담 기능이 이제 저하증이라서 이 보해주는 골드를 끼워요. 이거는 상징적인 겁니다. 실제로 끼우시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간은 제가 이 5개 영역이 다 카테고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것은 뭐, 몸에서 근육, 그 다음에 우리 얼굴에 그 장기가 발현되기 때문에 눈,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배속이 되죠. 뭐 췌장이라든지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근육이 약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책을 시키러 나가면은 요새는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제가 이제 찍었는데요, 영상을.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잘 걸으려 하질 않습니다.
또 다른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이건 다른 영상인데요. 네, 요렇게 그냥 한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이러고 있지 않죠. 뭐 주인한테 다가온다거나 그럴 텐데 이제 점점 뭐 시각이라든지 청각이 퇴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걷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서 잘 안 걸으려고 합니다. 운동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걷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이제 걸리는 거는 그거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걷기 싫어할 때는 그냥 걷지 않게 두고 그냥 이제 안고서 걸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그 강아지 차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태워서 합니다. 그래서 다리 힘이 너무 없으면은 이제 배변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저희 들레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다리 힘이 없으면 배변을 볼 때 다리에 이제 많이 힘을 주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동물 같은 경우에 배변할 때는, 그럴 때 이제 다리에 힘이 풀려갖고 이렇게 주저앉게 되죠. 그러면은 자기가 본 용변이 다시 이제 지 몸에 묻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저희 들레 같은 경우에 이제 이쪽 체질 중에 이제 한 체질인데, 그 체질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요. 사람이나 개나 뭐 또 고양이도 마찬가지만은 이제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느끼는 거는 비슷하게 느끼고요. 그리고 또 사람처럼 성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존심도 상해하고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이 만약에 이제 용변 볼 때, 특히 대변 볼 때는 여기가 이제 동물도 여기가 허리잖아요. 요 골반 있는 데가, 여기를 좀 잡아주세요. 그러면 그 다리 힘을 줄 때 이렇게 주저앉지 않고 다리 힘이 풀려도 자기가 이제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허리를 좀 잡아주시는 거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먹는 게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이제 요 간기능 저하인 경우에 이것을 도와주는 식재에는 과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일을 많이 먹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요새 과일 값이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과일이 있어요. 특히 이제 어떤 과일이 그러냐면요. 이제 요 과일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 과일도 그렇죠. 특히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수용품으로 많이 쓰이는 과일인데요. 이런 과일들이 앞으로는 이제 보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런 농작물의 이제 재배 그 지도가 있잖아요. 그 기온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기사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농작물의 지도가 바뀌고 있대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뭐 사과는 대구요. 그다음에 뭐 감귤은 제주 그랬는데 이제 이게 옛말이 됐고,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런 과일들은 아예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이 이런 과일이 만약에 뭐 너무 비싸서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 또 이쪽 체질에 해당하는 과일이 있고 또 저쪽 체질에 해당하는 과일이 있고, 이제 얘네들이 그 기온에 따라서 점점 지역이 위로 올라가면 또 밑에 지방에서 이제 타고 올라오는 과일들, 또 지을 수 없었지만 새로 재배가 되는 과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또 개발을 하면 또 새로운 과일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가도록 하죠. 제가 요 운동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제가 이제 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한 것은, 물론 이제 이쪽 체질에 맞는 운동이 있고 또 저쪽 체질에 맞는 운동이 있어서 이제 제가 그걸 몸소 또 체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네, 그것 또한 저의 체질 특징인데요. 이제 이쪽 체질은 그 필드 워크라고 해서요. 반드시, 그러니까
뭐 만약에 기사가 났다 아니면 어떤 이론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지 그 확인하려는 진실을 좀 파헤치려는 그런 속성이 더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몸으로 해봐야지 이제 알 수 있으니까 해보려고 한 것도 있는데요. 이제 이런 공 크기랑 또 비슷한 또 운동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저쪽 체질 분들이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공이 작을수록 모든 운동을 나중엔 이런 것들이 이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는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젊을 때 할 수 있는 운동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이렇게 운동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운동, 노년에 그런 것처럼 학문 중에서도 철학이 특히 그렇습니다. 철학은 모든 학문의 이제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학문의 이제 근간이 되는 게 이제 철학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종착지에 다다르면은 철학을 공부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철학은 우리가 문사철이라고 그래서 문학, 역사, 철학 이런 분야를 이제 다 아울러 가지고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인문학의 이제 그 기본을 두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소양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이제 동양의학과 지금 서양의학을 접목한 것이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조준희 소장님의 사체질연구소의 이론 사체질이기 때문에 철학을 공부할 때도 이제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의학조차도 그 기본은 철학이거든요. 의학은 철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또 그런 철학적인 소양을 갖는 것이 이제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철학 그러면 뭐 폴 고갱 그 그림에서 이제 그런 이제 뭐 제목 비슷한 것이 나왔다고 하는데 나는 어디에서 왔고 나는 누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이제 마음이 좀 여유롭고 그럴 때는 좀 잘 받아들이는데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떤 위기에 이제 봉착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그냥 공연불처럼 들리고 당장 빠르게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제시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 때 뭐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갈 수도 있고 또 정신 분석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점을 보러 가시는 분도 있고 뭐 사주팔자를 보러 가시는 분도 있고 뭐 또 뭐 MBT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해석하는 그런 데서 또 상담을 받거나 설명을 듣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 우리는 동양인이어가지고 동양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훨씬 더 이제 더 쉽고 더 이해가 이제 잘 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좀 우리나라의 이제 그 체질 특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쵸 어떤 체질이 더 많은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유명하고 더 센 거에 이제 더 그런 쪽에 기대려고 하는 좀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도 이제 서양 종교, 그리고 철학도 이제 서양 철학, 그리고 그런 마음을 좀 살피는 것도 이제 서양 학문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가령 뭐 이제 MBTI가 이제 열풍이어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게 또 맞는 경우에는 이제 이거에 이제 더 기반을 두는 것도 괜찮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검사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좀 다르게 나와서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상하다. MBTI에서는 왜 나는 E로 나오지? 나는 근데 본래 모습은 I인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의도적으로 어떠한 성향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걸 자꾸 이렇게 쫓아가는 그걸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MBTI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I로 나왔는데 또 사주팔자를 보면 또 사주팔자에도 이제 음과 양이 있거든요. 음인과 양인은 양인이 좀 더 이제 외향적으로 본다 그러면 음인은 이제 내향성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사주팔자에서는 좀 더 또 다르게 나올 수가 있죠. 그 사주팔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땐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이 그거를 한번 해석해봐라. 왜냐하면 꿈보다 해몽이기 때문에 다 이제 해석이 분분하고
이게 자신의 역사를 재해석하는 거라서 한국의 역사를 일본한테 해석해달라고 맡기는 꼴이어서 일본이 정확한 시각으로 해석해 줄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입장에서 자신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그냥 그 달력이 있어요. 이런 그런 만세력이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은 그 글자 뽑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걸 명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저희 이제 들레한테 뽑은 거예요. 들레는 4주 8자는 못 뽑죠. 시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3주 6자 6개의 글자만 지금 나와 있죠. 요 위에 줄에 이제 있는 것은 우리가 십간이라고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이제 10개고 거기도 이제 오행이 담겨 있고 또 음양이 담겨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연주, 월주, 일주 중에서 일주에 해당하는 게 저희 이제 들레의 어떤 시그니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보면은 양과 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음으로 나오죠. 그러면 요거는 자기가 이제 그 타고나는 거에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바코드가 찍힌다고 하잖아요. 그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이제 그런 내가 외향이냐 내향이냐의 경향성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체질로 봤을 때도 그게 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체질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체질을 정확하게 감별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예전에 2003년에서 2012년 한 10년 정도 사상체질 한의원 한 3곳 그리고 팔체질 한의원 한 3곳을 다니면서 감별을 받아봤는데 다 다르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도 보면은 이제 그때 받았던 이게 이제 체질 그 진단지인데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쪽 체질에도 양과 음이 있고 또 이제 저쪽 체질에도 양과 음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양이 우리 그 아까 이제 MBTI에서 보면은 엑스트로버전 이냐, 그러니까 외향적이냐, 자기 에너지가 아니면 내향적이냐 할 때 그거랑도 좀 이제 상관관계가 있죠. 그런데 MBTI는 아까 보셨듯이 검사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와서 아까 지금 그 결과지에 보면은 한 번은 I로 나왔다가 한 번은 E로 나왔다가 뭐 또 N으로 나왔다가 S로 나왔다가 이제 이게 계속 다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것은 통계 정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크게 정보가 통계 정보가 있고 또 이제 생체 정보가 있는데 체질은 혈액형처럼 나의 생체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태어나서 그 MBTI가 변하는 것처럼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쭉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 내가 만약에 양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주변 환경이라든지 또 이제 부모님의 성향이 다른 걸로 인해서 또 내가 양인이지만 음인처럼 행동하는 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사체질론이 됐든 뭐 그런 사주팔자가 됐든 MBTI가 됐든 자신한테 맞는 어떤 툴이잖아요. 인생의 그런 방향을 설정해주는 내비게이션에서 그런 것들을 맞는 거를 가지고 이제 자신을 뭐 변화시키고 또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은 뭐 어떤 것이든 차용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사체질론이 잘 맞아서 그것을 선택했을 뿐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그 사주팔자도 이제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태교하듯이 라는 기치를 걸고 있잖아요. 후반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하거든요. 제가 보는 좋은 사람들의 기준은 팔자를 개선한 사람, 운명을 극복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제 저희 들레가 이런 명식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제 팔자를 극복하고 운명을 극복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 8개의 글자가 이렇게 5개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배분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그 내장 기능이 뭐 항진되거나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수평을 이루고 타고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어떤 칸은 항진되고 어떤 칸은 저하된 거죠. 그러면 괜찮은 사람의 그 기준은 항진된 것은 좀 깎고 저하된 부분은 이제 올리고 살리고 그런 사람이 가장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자기 운명을 극복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지금 저희 들레는 요 이제
그 1번 그 자기 시그니처에 해당하는 거, 제가 여기가 이제 감독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김한민 감독 그러면 그분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영화에.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은 이제 저희 들레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5번에 해당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영화에서 주연이라고 보면 돼요. 주연에 해당하는 게 만약에 그 명량에서 김한민 감독이 찍은 명량에서 최민식 씨가 주연이라 그러면 최민식 씨는 최민식 씨다운 스타일의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주연인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 들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가장 많으니까 이 부분을 좀 너무 많은 거는 깎아주고 없거나 적은 부분은 보완을 해준다. 그러니까 항진과 저하로 봤을 때 항진은 사해주고 저하는 보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타고난 그 가장 강점, 장점을 이제 잘 살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 들레가 갖고 있는 게 이제 1번하고 지금 5번이 가장 강한 특징인데, 요것들의 이제 이 카테고리별로 이름이 있고 그 성격이 있어요. 그것을 좀 설명해 놓은 책을 제가 한번 이제 읽어 보겠습니다.